네, 반갑습니다. 제대로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수영구에 있는 넘버원 부동산 아카데미 오늘 강의 때문에 와가지고 잠깐 짬을 내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강서자이 아파트 이번 주 이제 6월 8일부터 이제 특별 공급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관련된 정확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지금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넘고 24회 이상 계속 청약금을 불입하신 분들은 이번 제대로박사 TV를 잘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 청약 넣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일정입니다. 5월 27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되어가지고 이제 청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6월 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 당에는 6월 9일 목요일 날 되고요. 그 다음 당첨자 발표는 일주일 뒤인 6월 17일 금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 기간은 6월 18일에서부터 28일 열흘 동안 서류 접수 기간을 하고 계약 기간은 다음 달 8월 19일부터 다다음 달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지금 서류 접수 기간을 하고 한 2달 정도 시간을 준 이유는 보증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그런 기간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또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강서자이의 아파트 청약은 기존 아파트 청약하고 좀 다른 게 기존 아파트는 우리가 민간 아파트, 민간 분양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공공 분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공 분양은 민간 분양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제대로박사 아카데미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격 청약을 넣는 자격 조건이 우리 강서구 조정 대상 지역은 24개월 이상 된 통장만 갖고 있으면 세대주는 과거 5년 동안 당첨된 사실이 없는 세대주는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요 강서자에 있는 공공 분양은 아파트 청약은 2년에 24개월 된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매년 24개월 동안 24회 불입이 되어 있어야지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 무주택자 청약통장 2년 또는 다 동일한데 24회 동안 불입이 되어 있어야지 1순위 당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24일 동안 불입을 안 되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 공공분양에 청약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특별공급은 우리가 신혼부부라든지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청약통장 6개월 불입이 되어 있으면 특별공급을 넣을 수가 있고요. 생애 최초 그 다음에 노후모 공약 요거는 24개월 이상 된 통장과 24회 불입을 해야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특별공급 자격 조건과 1순위 당해의 자격 조건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특별공급 넣으신 분이 1순위 당해 청약을 넣을 수 있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특별공급 넣고 나서 그 다음날 1순위 당해도 똑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단 세대주 한 사람만 똑같이 넣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특별공급은 와이프가 넣었는데 와이프가 세대주가 아닌데 넣었는데 1순위 당에는 세대주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이프 혼자 2개를 다 넣을 수 있지만 이게 1순위 당해가 세대주가 아니니까 그분은 청약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대주인 분이 특별공급도 넣고 1순위 당해도 넣는 것이 이번 공공분양은 좀 당첨 확률을 좀 높이고 2개를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확률 높이는 게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코델다시티 분양 일정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가지고 청약 넣는데 불편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1순위 자격 조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음 아래 조건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분만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누구만 넣을 수 있습니까? 세대주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자격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청약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대주 1인, 그 다음 입주자 저축,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되고
24회 이상 납입한 분만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원 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동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과거 5년 동안 당첨된 사실이 그 세대 전체에 단 한 명도 없는 요 세대주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공공 분양을 아마 여러분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정말 헷갈리고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적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적격이 나오면 그게 선이든 악이든 1년 동안은 청약에 넣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자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조건입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그래서 모두니 제일 중요하겠죠. 1번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가 3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직계 자녀 3명은 태아도 되고 입양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그리고 6회 이상 납입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우리가 주택 말고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토지가 너무 많이 이렇게 보유한 분은 안 되고요. 자동차에 관련돼서도 너무 비싼 고가 차량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기준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여러분 돼야지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공공분양에 어찌 보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 전원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전년도라고 하는 것은 2021년도를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가 되어야지 청약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다자녀 특별공급도 이 4가지를 모두 갖춘 세대 구성원이 중에 한 명이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노부모 부양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의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세대주가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대주가 넣을 수 있다는 거. 아까는 여기 구성원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다자녀는 구성원이 세대주 아니라도 넣을 수 있지만 저 노부모 분양은 세대주가 넣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자, 1번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신 세대주가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 존속, 장인 장모도 가능하겠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그리고 24회 이상 납입한 자야 됩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보유, 소유, 자산 보유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고, 세대 구성원 전월 월 평균 소득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것도 내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를 여러분 체크를 해가지고 모델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물어보셔가지고 내 소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두 갖춘 자만이 노부모 특별부양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특별공급 생애 최초, 요즘 생애 최초 많이 물어보시는데 생애 최초도 내가 평생 주택을 한 번도 안 가졌다가 지금 처음 생애 최초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세대주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자, 모두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를 또 갖춰야 됩니다. 더 복잡하겠죠. 자, 생애 최초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24회 이상을 납입한 분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납금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이 또 돼야 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반드시 혼인했거나 아니면 지금 이혼을 했지만 자녀가 있는 이 사람들만 생애 최초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완전히 다른 게임이겠죠. 그리고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과거 1년 동안 소득세 납입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세 납입도 1, 2년 하면 안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마지막 5번째로 세대원 구성원 전원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10% 더 많죠. 130% 이하인 자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생애체조 특별공급에 대한 요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이 생애체조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아마 강서자이 또 앞으로 또 6월 말에 또 진행되는 에코델타시티의 2편한 세상도 지금 85%가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특별공급에서 거의 판가름이 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으신 분들, 기존에 아무리 넣어봤자 당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분양에 많이 도전하시고 계시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 이 4가지를 모두 갖춘 세대 구성원이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혼인기간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요 분만 청약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6회 이상 납입한 자,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자산 보유 기준 이건 똑같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 그래서 신혼부부에서 소득 기준은 제일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조건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코델타시티 청약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강서자 에코델타시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전매 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첨된 데에서 바로 피를 주고 팔 수 없고요. 3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전매가 제한되어 있다. 이거는 부산 강력시에 있는 모든 지금 아파트들은 다 요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강서자 에코델타시티는 수도권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외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거기에 살 필요는 없다. 나중에 입주하는 시점에 돼가지고 전세를 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계약금은 있는데 나중에 잔금을 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잔금 때 물론 공급이 막 쏟아져가지고 전세가가 떨어지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잔금을 좀 이 전세로 대체하실 분들도 뭐 참고해서 여러분 청약을 넣으셔도 뭐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거주 기간이 없다는 거, 그리고 공급 유형별, 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순위를 접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체크를 잘 못하고 접수를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청약을 1년 동안은 하지 못한다는 거 꼭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 무주택 구성원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소득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조회한 자료를 판단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고일 이후에도 변동된 소득 금액이 조회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 금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강서자 에코델타는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 시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자, 이거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수도권 내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또는 공시가격 8천만 원 이하로 소형 저가주택을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특별공급은 못 넣지만 1순위 청약은 제가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저가주택을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강서자이 앞으로 있게 될 이 편한 세상 푸르지오 이런 것들은 공공분양은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도박사 TV에서는 이제 에코델타시티의 공공분양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 강서자이가 6월 초에 진행을 하면 이제 이 편안이 6월 말, 그 다음에 이제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에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요 분양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강서자에 있는 1,388만원,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은 1,382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 또 도시에 2천만원 이하로 앞으로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고분양가가 계속 지금 아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에코델타시티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시세 차익들 이런 것들이 아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그 명지국제신도시, 여러분 최근에 거래된 아파트 가격을 보면 명지국제신도시의 그 포스코라든지 그다음 대박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도 8억 5천, 9억, 3월 달에는 10억도 찍은 그런 아파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34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억 5천만 잡아도 2,500만 원이거든요. 9억 가까이 넘어가면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1,300만 원대 분양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에코델타시티가 명지 국제신도시와 더불어 그 강서구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위치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세 차익은 아마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더라도 상당히 차익을 남길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에코델타시티는 지금 강서구에서 교통이 제일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단 녹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전에서부터 오션시티까지 떨어지는 우리 강서선 지하철도 트램도 앞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라고 보면 교통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덕구 신공항이 이제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수혜 지역은 부산에서는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와 에코델타시티일 정도로 앞으로 미래 가치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은 이런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청약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내가 직접 거기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세 주고 이렇게 나중에 실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도박사TV에서 앞으로 공급 분양이 일어난 에코델타시티 아파트 청약 자격 조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